초여름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날, 나는 낯선 공기를 느꼈다. 그 공기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내 딸의 남편, 승현이었다. 어머니, 잠시 신세 좀 지겠습니다. 낯빛이 창백했고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온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다. 며칠 전 딸 지연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회사 일도 꼬이고 병원에서는 공황 증상이라네요. 잠깐이라도 엄마 집에서 쉬게 해줘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딸의 말투엔 냉기가 섞여 있었고 그 속에선 더 이상 부부라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승현은 식탁 앞에 앉아 밥 한 숟갈 뜨다 말았다. 입맛이 없어요. 그의 말에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너무 싱거웠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요즘은 뭐든 넘기기 힘드네요. 젊은 사람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니 마음이 시큰했다. 나는 말없이 그의 그릇에 국을 더 떠주었다. 그건 어쩌면 밥보다 마음을 덜어주고 싶었던 내 방식이었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집은 고요해졌다. 책을 덮고 불을 끄려던 순간 거실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승현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옆엔 식지 않은 허브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이상하게도 따뜻해 보였다. 나는 문틈 사이에서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저 혼자 두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지쳐있는 사람의 눈빛, 무언가를 견디며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침묵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날 이후였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의 한숨, 물 끓는 소리, 그 작은 생활의 온도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느꼈다. 그가 온 건 단순한 요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걸지도. 승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그날따라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창밖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책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수록 생각이 많아졌다. 그때였다. 복도 끝 작은 방 쪽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고통을 삼키듯 떨리는 호흡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살짝 밀어보니 방 안에서 승현이 이불을 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승현아, 괜찮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땀에 젖은 이마, 말라붙은 입술, 그 표정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죄송해요. 숨이 안 쉬어져서요.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나는 급히 찬물에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에 얹었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은 내가 옆에 있어. 입 밖으로 새어나온 그 말이 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 잠시 후 그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다. 그 손등 위에 내 손을 살짝 올려놓았다. 꼭 쥔 것도 아닌데 그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내 마음까지 번져왔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건 동정이야. 그 이상은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어딘가에 낯선 파문이 일었다. 그의 숨결이 조금씩 안정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았다. 방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외로워 보일까? 그리고 나는 왜 그 외로움에 흔들릴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바람 한 줄기에도 마음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고통을 어루만진 건데 이상하게 내 손끝이 아직도 따뜻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금 달라졌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이 예전보다 오래 머물렀다. 승연은 늘 조용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화분을 바라보다가 가끔 고개를 숙여 숨을 고르곤 했다. 그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자꾸 끌었다. 밥은 챙겨 먹고 있니? 넷 어머니 덕분에요. 그 짧은 대화 뒤로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가 마당에 서 있을 때면 나는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몰래 바라보았다. 등에 젖은 셔츠, 손끝으로 흙을 털어내는 모습.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인데 왠지 그 장면이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책을 덮고 불을 끄려던 순간 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으로 낮고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다. 잠을 못 이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섰는데 문득 어깨가 굳었다. 그 방 안의 공기, 어쩐지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차를 한 잔 우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한 마음 품지 마. 그건 딸의 남편이야. 하지만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떠올랐고 그날 새벽 내 손을 잡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다. 그의 숟가락이 내 그릇을 스칠 때마다 가슴이 불편하게 뛰었다. 그의 말투, 시선, 숨소리. 그 모든 게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건 어쩌면 딕숙함이라는 이름의 위험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눈가엔 미묘한 불빛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착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오후 유난히 더운 바람이 집안을 감쌌다. 마당의 화분은 축 늘어졌고 나도 모르게 손끝이 자주 떨렸다. 승연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고여 있었다. 저녁 식탁. 우리는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의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서툰 대화처럼 울렸다. 오늘은 좀 덜 더웠니?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밤이 되면 숨이 막히네요. 그 말에 이유 모를 울림이 느껴졌다. 나는 차를 우려주며 조심스레 물었다. 지연이와는? 요즘 괜찮니?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대화가 없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느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혼자일 때가 있죠.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승연이었다. 그는 무언가 망설이다가 내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요즘은 그냥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말은 낮고 떨렸다. 나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지연이 옆에 누워 있어도 계속 혼자인 느낌이에요. 그의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질 때 내 마음 어딘가가 무너졌다. 괜찮아. 지금은 내가 내 곁에 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엔 슬픔도, 감정도,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것이 섞여 있었다. 그 시선이 내 안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전처럼 마주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가까웠다. 하루 종일 흐리던 하늘이 저녁 무렵 갑자기 비를 쏟아냈다.
천장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전기가 나갔는지 집안은 어둠에 잠겼다. 그런데 그 어둠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도 끝에서 승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레 내 곁에 앉았다. 희미한 창가의 빛에 그의 얼굴이 잠시 비쳤다. 이럴 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내가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불이 꺼지니까 오히려 숨이 좀 편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갔다. 잠시 후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닿았다. 놀라움보다 먼저 느껴진 건 서늘한 손끝의 온기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손을 그대로 두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승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아줬던 그 밤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대답 대신 손끝을 조금 더 꼭 쥐었다. 실수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위로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위로. 그 한 단어가 지금의 우리를 다 설명해주는 것 같았다. 사람이요. 너무 외로우면 그냥 누가 옆에만 있어줘도 살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만큼은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그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남은 방 안에서 우린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닿았다.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침묵이 천천히 하나의 고백이 되어가고 있었다. 비가 멈춘 다음 날 하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맑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승연은 평소처럼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햇빛에 젖은 흙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왔다. 나는 커튼 너머로 그를 보았다. 젖은 흙을 만지던 손끝, 살짝 굽은 어깨,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표정. 그 모습이 어쩐지 슬펐다. 그리고 예뻤다. 나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존재가 내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으려 애쓰는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숨소리, 발소리, 조용히 문 여는 소리 하나하나가 내 귓가에 남았다. 저녁이 되자 다시 빗방울이 떨어졌다. 우린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점점 벅차올랐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그 말 기억나요? 내가 내 편이 되어 줄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응, 그 말이요. 지금도 계속 들려요. 그 한마디가 너무 위험하게 따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간절함이 숨어 있었다. 나는 눈을 피한 채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알아.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지. 그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미 들었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공기가 무겁게 흐르는 그 순간 그의 손이 다시 내 손등을 덮었다. 그 온기가 전해졌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한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창밖엔 다시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우리의 숨소리가 서로의 고백처럼 얽혀들었다. 그날 오후 문이 갑자기 열렸다. 예고도 없이 들어선 사람은 내 딸 지연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가로질렀다. 승연은 놀라 서 있었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잠시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지연의 눈이 우리를 스쳤다.
그 짧은 눈빛 속의 의심, 분노, 슬픔이 차례로 지나갔다. 엄마,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 사람. 아직 여기 있었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번졌다. 승현이 무언가 말하려다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오래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저는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닫히는 문소리가 이 집의 마지막 숨처럼 들렸다. 그날 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의 시계 초침만이 묘하게 규칙적으로 울렸다. 장모님, 승현이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이젠 그 이름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 끝에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닿았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우린 손을 놓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떠났다. 낡은 캐리어 하나, 그 속에 우리 시간 전부를 담은 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의 발소리, 웃음, 기침 소리 모두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공기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종종 마당에 앉아 그가 돌보던 화분들을 바라본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그 사람의 손 같아서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한다. 지연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편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 사랑은 죄보다 오래 남아요. 나는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다. 그래,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다. 죄는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 이제 나는 이름을 버리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를 그리워한다. 그가 내 사위였던 시절의 기억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서.